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슴이 시키는 일 2편에 해당하는 실천편 중에서요. 본죽 창업자 김철호 회장님 이야기와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에 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려진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본죽에 가서 죽을 사 먹을 때마다요. 이 본죽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걸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본죽 창업자 김철호 회장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인삼 제품 판매업을 시작으로 다이아몬드 유통업에도 손을 댔지만요. 사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고급화 전략이라는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 좀 비싸더라도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구매할 거야. 고급 제품을 팔아보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하면서 순식물성 목욕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지하 월세방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방배동에 수입 목욕용품점 B&B 하우스를 열죠. 예상은 적중해서 가맹점이 400개가 생겼고 또 연매출 50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 성공이 쭉 갔으면 좋겠지만요. 성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IMF가 찾아온 거죠. 이런 성공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요. 결국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고요. 세 딸과 부인까지 모두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만 거죠. 한강을 지날 때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삶을 포기하기엔 아직 내게 기회가 너무 많아. 앞선 실패는 내 자만심에 대한 경고였어. 다시 시작하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김철호 회장은요.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뭐든지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았다고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은 김철호 회장은요. 요리 학원에 취직을 합니다. 말이 취직이지 월급도 없는 무급 총무였고요. 학원 한켠에서 먹고 자면서 청소도 하고 학원생 관리도 하면서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또 살아있음을 느꼈는데요. 또 학원 홍보도 병행했는데요. 그 홍보 덕분인지 학원생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장은 김철호 회장을 볼 때마다 흐뭇해하고 감사해했죠. 김 총무, 자네 덕분에 학원생이 2배로 늘었어.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무슨 비법이라도 있나? 예전에 뭘 했다고 했지?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죠. 밤에 여유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뭐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요. 호떡 장사였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지만요.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먹고 사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요. 호떡 굽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호떡으로 이름을 날리던 호떡집 주인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요. 죽으려고 했지만 그럴 용기라면 차라리 다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다짐하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게 호떡 굽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호떡집 주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호떡 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날마다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눈빛이 하도 간절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꼭 성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호떡 굽는 기술을 배운
김철호 회장은요, 당장 또 학원장을 찾아가서 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학원 옆에서 호떡 장사라도 하고 싶어요.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허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학원장은 허락하지 대신 대박 나야 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떡 장사를 시작하고요. 호떡 이름을 꿀떡개비라고 지었습니다. 복장도 특이하게 하고요. 넥타이와 와이셔츠, 양복, 정장을 입고 호떡을 구웠습니다. 나름대로 차별화를 시도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첫날부터 꽤 많은 손님들이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이나 이 김철호 회장을 쳐다보면서 이제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해요? 보면 몰라 호떡 굽고 있잖아. 500억 원 매출해서 이렇게 또 호떡을 굽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됐던 거죠. 눈물을 훔치던 아내는 그의 옆에 와서 같이 호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기의 꿈을 불태운 거죠. 반드시 일어날 거야. 집사람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할 거야. 반년 후 새로운 사업에 다시 도전합니다. 친구와 함께 직접 요리 학원을 차린 거죠.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습니다. 외식업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요리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창업 컨설팅까지 해주는 거죠. 아이템이 괜찮았는지 학원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외식업 창업자들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도 고공행진을 이어갔고요. 그런데 또다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동업을 하던 친구가 혼자서 학원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다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괴롭고 힘들었지만 3년 동안 요리 학원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에 관한 성공 노하우를 축적한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른데 함께 갈 순 없어. 오히려 잘 됐어. 이제부터 나만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몇 날 며칠 방에 틀어박혀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죽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한테 죽집을 한번 해보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내가 죽집이요? 죽 먹는 사람은 환자들 아니면 노인들 뿐인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돈가스나 삼겹살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내가 말을 한 거죠. 또 하지만 무난한 것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지금은 환자들이나 노인들밖에 먹지 않지만 그것을 일반 사람으로 확대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함께 해보자. 나를 믿어줘. 하면서 2002년 9월에요. 해화역 인근에 20평 규모의 죽집을 열었습니다. 그때 상호명이 바로 본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했던 거군요. 정말로 이것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또 역 주변과 인근 병원을 돌면서 부지런히 전단지를 돌렸고요. 전단지를 돌릴 때는 반드시 정장을 입었다고 합니다. 본죽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요. 생각만큼 매출이 쉽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만들었는데도 고작 10만 원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좋은 식자재와 양을 많이 주면서 일반인들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개업한 지 3개월 정도가 되자 서서히 바빠지기 시작했고요. 병원에서도 주문이 들어왔고 또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끌고 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죽을 먹기 위해서 길게 줄까지 서는 그런 광경까지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100호 가맹점을 돌파했고요. 5개월 만에 200호를 넘었고 창업 7년 만에 1000호를 넘기는 대기록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다 보니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울리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김철호 회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역시 쓰러진다고 해서 영원히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도전의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필 라이트는 해야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만약 그에게 그런 두려움 없는 시도가 없었다면 아마 나이키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다. 특히 육상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고교 시절부터 중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했고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둬 학교 신문에도 실리기도 했다. 그 후 육상으로 유명한 오리건대에 입학해 육상 선수로 활약했고 졸업 후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 진학했다. 그 후 회계사로 일을 했지만 그 일에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바로 신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신발을 팔 거야. 또 때가 되면 내 브랜드의 신발도 직접 만들 거야. 두고 봐. 반드시 아디다스를 이기고 말 테니.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고 친구들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비웃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신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데 뭐라고? 아디다스를 이기겠다고? 너 몰라서 그러냐? 아디다스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야. 그런데 네가 무슨 수로 이긴다는 거야? 자신이 생각해도 가당치도 않은 포부였지만 그래도 그는 일단 시작하기로 했다. 다짐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사업을 함께 할 파트너를 물색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파트너가 바로 자신을 가르쳤던 육상 코치 빌 보어만이었다. 빌, 우리 한번 해봐요. 우리가 달려봐서 알지만 신발이 얼마나 불편해요. 몇 미터만 달려도 뒤꿈치가 다 까져 피가 나고 쿠션도 형편없어서 오랜 시간 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아주 멋진 신발을 만들어보자. 두 사람은 일단 $500의 자본금으로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신발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신발 판매를 하기로 했다. 운 좋게도 그는 일본 운동화 제조업체인 오니치카로부터 미국 내 독점 판매권을 따낼 수 있었다. 그는 주말이 되면 창고에 있는 신발들을 트럭에 싣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고등학교, 대학교 육상부 학생들을 상대로 신발을 팔기도 하고 각 지역의 신발업자들을 찾아가 영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다. 더군다나 오니츠카 측에서 판매권을 언제 걷어들일지도 불안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어요. 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야죠. 아니, 해내야죠. 코치님이 늘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앞을 향해 달리라고요. 그는 보다 가볍고 쿠션감이 좋은 멋진 신발을 만들기 위해 몇 달간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신발 무게를 줄이고 쿠션감이 좋은 러닝화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나이키이다. 첫 해는 고작 1000켤레를 파는데 그쳤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점점 수요가 늘어날 거라 확신하고 제품 개발에 더 많은 공을 들였다. 예상대로 판매는 점점 나아졌다. 광고를 해야겠어요. 필,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단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과연 잘 될까?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나이키 최고의 히트작 에어 조던이다. 어느 날 농구장을 찾은 그는 조던을 향해 말했다. 조던,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 에어 조던을 신고 경기를 뛰어주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농구 규정상 이 신발은 규칙에 어긋납니다. 협회에서 통일된 색깔의 농구화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을 어기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에서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클 조던은 검은색과 빨간색이 섞인
에어조던 농구화를 신고 매 경기에 임했다. 그러나 매 경기마다 조던은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고 나이키는 그 돈을 대신 지불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벌금으로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큰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디다스를 뛰어넘는 최고의 신발 브랜드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의 아이콘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필 라이트. 그의 인생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수시로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일단 한번 해봐. Just do it. 이라는 나이키 광고 카피처럼 그 역시 살아온 것이다. 그랬기에 오늘의 그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도 그는 지구 어느 한 모퉁이에서 새로운 꿈인 소설가로서의 삶을 꿈꾸며 쉬지 않고 달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본죽과 나이키가 탄생한 거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도전했기 때문에 나이키와 본죽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언가 실망에 젖어 있다면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용기와 도전의식과 희망을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